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루원시티 공공청사 이전 사업에 대한 중간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루원 제2청사 대신 루원 복합청사를 건립하기로 했는데요. 최대 4개의 공공청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루원시티 공공청사 이전 계획의 중간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루원 제2청사 대신 루원 복합청사를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루원 복합청사에는 시 산하 9개 기관이 입주합니다. 다만 유정복 시장 재임 시절 논의됐던 보건환경연구원과 종합건설본부는 내부 특수시설로 인해 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역시 원도심 균형발전 측면에서 이전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특수시설로 이곳 세균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종합건설본부는 특수설비, 제설차량, 특수차량 이런 것들 말합니다. 이래서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내부 검토되어 있었습니다. 루원 복합청사협회는 별도의 독립사옥을 건립해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입주합니다. 당초에는 복합청사 내에 입주할 계획이었지만 인천시가 사업비를 지원해 중소기업 복합 클러스터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로 건물을 지어서 소상공인 복합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다 한 곳으로 들어가는 연구센터까지도 그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인천지방국세청 신청사와 얼마 전 유치가 확정된 119 안전체험관이 들어서면 루원시티에 총 4개의 공공청사가 입주하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입주 인원은 총 1,257명, 연간 40만 명의 유동인구 유발 효과가 있을 걸로 추정했습니다. 사업비는 1,800억대로 예상됩니다. 1차적으로 보고된 공공청사 균형 재배치안은 당초 2,1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1,800억대로 300원가량 낮춰 중투위를 통과되도록 하되 인천지방국세청 건립 국비를 활용해 전체 사업비는 더욱 높아집니다. 인천시는 교육청 서구 이전 카드도 다시 한번 꺼내들었습니다. 루원시티 내 공공복합업무용지와 인재개발원부지 2곳 중 1곳에 교육청 이전을 제안했으며 현재 교육청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중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중 최종 이전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날 인천시가 발표한 루원 복합청사 조성 계획에 대해 서구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등 주요 산하기관이 빠진 단쪽짜리 청사라며 원안 추진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발표한 공공청사 균형 재배치 계획은 루원 복합청사 건립이 핵심입니다. 복합청사에는 인천시설공단과 인재개발원, 인천연구원 등 시 산하 9개 기관이 입주합니다. 인천시는 전임 시장 때 이전이 논의됐던 보건환경연구원과 종합건설본부, 인천도시공사에 대해선 이전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특수시설로 이곳 세균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종합건설본부는 특수설비, 제설차량, 특수차량 이런 것들 말합니다. 이래서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내부 검토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대해 서구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초 루원시티 제2청사 건립 목적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산하기관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었는데 핵심 기관 3곳을 빼겠다는 이번 발표는 반쪽짜리 청사라는 비판입니다. 제2청사 규모와 인원수를 수학 공식처럼 비슷하게 맞춰서 표현을 했지만 실상 핵심 기관 3개 기관이 빠져있기 때문에 유무형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 구성과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루원시티 공공청사 이전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도시공사를 비롯한 시 산하 3개 기관이 루원시티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천지방국세청과 신용보증재단 입주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지방국세청과 신용보증재단 등 이 기관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존의 기관들이 배제되는 부분은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는 서구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제2청사 관련해서 의견들을 듣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저희들은 궁금합니다. 인천시는 16일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중으로 공공청사 재배치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루원통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서구 주민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서명운동과 집회까지 예고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학재 국회의원도 인천시가 발표한 루원시티 공공청사 이전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루원시티 입주에서 제외한 3개 기관은 당초 루원 제2청사에 입주하기로 한 인원의 68%를 차지한다며 이는 사실상 루원시티 제2청사 축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청사에 시청 도시 관련 부서를 이전하고 균형발전 정무부시장과 산하 공무원들이 상주하면 인천시의 개발 수요를 충족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지난 8개월간의 미국 생활을 접고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 전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워싱턴에서의 생활은 그동안 바쁘게 살아왔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보다 넓은 시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소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을 지켜보면서 한시도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었다면서 11월까지 예정됐던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의 연구 일정을 조기에 정리하고 귀국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정가에선 유 전 시장이 귀국 후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IT 등 제조 과정에서 공정기술로 이용되는 분야가 바로 뿌리산업인데요. 인천은 전국에서 2번째로 뿌리산업 기업체가 많습니다. 인천시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손을 잡았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주조, 금형, 표면 처리, 소성 가공 등 주요 산업 제조 과정에서 공정기술로 이용되는 뿌리산업. 인천의 뿌리산업 기업체는 4,700여 개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습니다. 최종 제품의 품질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지만 3D 업종으로 분류돼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 이에 인천시와 관련 기관이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나섰습니다. 인천시와 중부고용노동청은 뿌리산업 평생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인하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내년에 제조혁신전문대학원을 설립합니다. 제조혁신전문대학원을 통해서 우수한 인력 양성,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한 재교육, 재직자 교육 등을 통해서 인천 지역의 뿌리 산업이 정말 고도화되고 인천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축이 되도록 대학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테크노파크와 포스코는 뿌리기업 에로와 한계기술에 대한 기술 지원,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합니다. 그 전문가들이 우리 그 송도 최강 솔루션 연구소 거기 좀 많이 좀 모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 하려고 하는 뿌리 산업하고 굉장히 이제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잘 이제 협력이 잘 될 것 같다. 뿌리 산업 첨단화,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뿌리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혁신 그 스마트 판단으로 지금 옮겨간 게 얼마냐면 그 실태 조사를 한 걸 얼른 보니까 한 2.3%. 그리고 그런 게 있다는 걸 잘 모르신대요. 그게 한 88% 이렇게 조사가 되고 할 정도라서 이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그 리드를 해갈지에 대해서 많은 지혜와 그 아주 집단 그 지능을 좀 많이 주십시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가 오랫동안 정비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도로 14개 노선을 정비합니다. 2023년까지 6,569억을 투자해 아직 정비하지 않은 21km 구간의 도로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NIB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장이 고르지 못하고 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도로, 폭이 좁고 차로를 구분하기 힘들어 질서 없는 주행이 이어집니다. 인천시가 이처럼 오랫동안 정비되고 있지 않은 장기 미집행도로 14개 노선의 도로망을 구축합니다.
시는 2023년까지 6,569억 원을 투자해 정비되지 않은 도로 21km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6,569억 원으로 이미 투자된 766억 원을 제외하고 앞으로 국비 366억 원, 특별에게 4,526억 원, 일반에게 911억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관할하는 장기 미집행도로 중 41개 노선은 국토법률 개정에 따라 내년 7월 계획도로의 실효성을 잃게 됩니다. 시는 자동 실효에 대비해 지난해 4월 정비 용역을 착수하고 41개 중 14개 노선의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되는 14개 노선은 도시개발 사업에 비해 도로 기반 시설이 부족한 인천의 서북부 지역입니다. 검단 나들목과 봉수대로를 잇는 서구 지역과 북항으로 연결되는 청라 지역, 아암대로를 잇는 송도 지역이 주된 구간입니다. 이외 나머지 노선은 비재정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군과 구소 간의 장기 미집행도로도 사업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구 도로 체계화 사업 영역을 통해 올해 안에 장기 미집행도로 집행 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군구의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장기 미집행도로 확충으로 교통체증 완화와 사유재산 침해 해소,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이 기재부 예타를 통과하면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건립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시는 이와 함께 건립 관련 대국민 아이디어도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 월미도 가문 매립지 2만 7천여 제곱미터에 국비 1,081억 원을 투입해 지상 4층 규모로 오는 2024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해운항만관, 해양환경관, 영흥도성관, 해양민속사관 등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천시가 박물관 건립 기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박물관의 기존 컨셉에 닿은 그런 유물,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그렇게 해서 IT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박물관,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립박물관, 이민사 박물관 등과의 시너지, 공항과 항만을 통한 해외 관광객 대상, 관광상품 개발, 극지체험관 개설 등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고구려, 백제, 외로 이어지는 해양 스토리텔링, 강화도의 고려 대몽항쟁 역사, 근대 개항기 등의 내용도 다룹니다. 진품 유물을 최대한 확보하고 확보하기 어려운 유물이나 유적은 IT 기술을 활용해 재현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관계 평화 조성에도 기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해양 분야에 남북 관련해서 공동 학술 연구나 유물 교환 등등의 사업도 앞으로 남북 관계에 따라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는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합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계양창조도시 재생사업과의 시너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구간이 2027년 상반기에 개통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의 기본 계획을 승인하고 16일자로 관부에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국토교통부가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의 기본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개통 시기는 계획보다 2년 앞당겨집니다.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은 지난 2017년 12월에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2022년 착공해 2029년 개통하는 걸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착공을 1년 앞당기고 개통 시기도 2년 단축하는 걸로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이 2년 단축되는 것으로 승인 고시됨에 따라서 조기 착공과 조기 개통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서울 7호선 이용자들을 하루빨리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후속 단계인 설계 시공 과정에서도
개통 시기를 추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은 장암역에서 부평구청역까지 총 57.1km를 운행합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 부평구청역에서 서울 성남역까지 4.16km 구간은 내년 하반기쯤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후 성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10.74km 구간에 6개 정거장이 추가됩니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청라에서 구로까지 42분에 주파할 수 있고 강남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월미 은하레일로 출발한 월미 바다열차가 우여곡절 끝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운전이 한창인데 빠르면 다음 달 개통할 전망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이번 역은 월미공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시운전이 한창인 월미 바다열차. 와이파이와 LTE를 통한 무인 자동운전 방식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했습니다. 두량 한 편성인 차량은 최대 승차 인원 46명, 최고 주행 속도 시속 20km로 기존 6.1km 선로와 4개의 종류소는 최대한 활용합니다. 이번 열차는 무엇보다 승객 안전에 중점을 뒀습니다. 보조레일 상, 하, 좌우에 이렇게 안정륜을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절대로 탈선할 수 없는 안전한 구조로 보강하였습니다. 전 구간에 대해서 대피로를 완료하였습니다. 과속 시 브레이크 자동 작동, 차량 충돌 방지 장치 외에 화재에 대비해 불연 내장재가 탑재됐습니다. 요금은 성인 기준 8,000원, 청소년과 노인은 6,000원, 어린이 5,000원이며 당일 1회 재승차 가능하고 인천이움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역사의 옥상 정원과 카페, 일몰 전망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실한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지금은 안전하고 편안한 그러한 시스템으로 완전히 개발, 구축 완료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께서도 안심하시고 이 월미 관광 지구에 오셔가지고 마음껏 즐기셨으면. 월미 바다 열차는 빠르면 다음 달 개통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올 상반기 인천항 이용 여객이 개항 이래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중국 사드 보복 조치가 완화되고 관광 상품 개발 등의 노력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인천항 이용 여객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인천항 개항 이래 최초입니다. 상반기 인천항 이용객은 100만 1,881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72만 8천여 명보다 37.4%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제 여객은 무려 65.4%가 급증했고 연안 여객도 15.1% 증가했습니다. 국제 여객 증가는 중국 정부의 단체 관광 해제 조치, 3만 톤급 이상 대형 국제 카페리 운항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드가 좀 어느 정도 해제되면서 단체 관광객들이 아주 폭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도입되는 선박들이 아주 대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500명, 600명 다녔던 그런 승객이 1,000명, 2,000명 수준으로 선박 규모가 커진 것도. 또한 연안 여객의 경우 기상양호로 운항 횟수 증가, 다양한 해양 관광 상품 개발, 지자체 운임 지원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하반기가 상반기 대비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200만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양적 성장 못지않게 질적 성장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유치에 중점을 뒀다면 또 우리나라의 여객들을 또 중국으로 이렇게 이제 카페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올해 저희들이 대합실과 그다음에 주차장을 대폭적으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복합 타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 여객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지난 10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를 항만과 해양 친수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올해 말 송도 신항으로 이전하는 제1국제여객터미널. 인천항만공사는 터미널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정철 인하대 교수는 남북은 물론 중국과 교류 등을 고려해 민간이 아닌 공공이 나서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안부두를 활성화하겠다고 상주 인구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어지는 기간이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자, 매입을 했다, 설계한다 1, 2년, 허가 받는데 2년, 그 다음에 절대 공기인 이 고층 아파트를 짓는데 3년, 뭐 등등 하면은 6년, 7년 동안 이쪽은 완전히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 되는 겁니다.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를 매각할 경우 연안여객터미널의 여객과 화물 수용 능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속 부지를 매각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속 부지를 매각하면은 선박이 접안해 있는 접안지 에이프론이라고 하는데요. 그 땅 UA는 모두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거 아니? 선박이 접안해서 하역을 해야죠. 짐을 내리거나 또는 실어야 되는데 그 내리거나 또는 실어할 푸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선박 접안지에서 계류할 수 있는 장소만 있고 푸드가 없다면 장정민, 옹진구수는 연안여객터미널을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연안여객터미널을 제1국제터미널로 이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첫 번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섬 지역에 대형 여객선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도서 화물에 대한 물류 허브 기지로도 저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항 기능 재배치에 따라 제1국제여객터미널 매각 계획이 세워졌지만 옹진군이 반대하고 나선 만큼 인천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관계를 고려했을 때 인천시도 정부와 체계적으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시행된 지 2주가 됐습니다. 인천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상인단체는 일본 제품 불매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미추홀구의 한 마트. 담배 판매대엔 일본산 담배가 없고 주류 코너 역시 일본 술이 치워졌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찾던 일본 미소된장 진열칸은 텅 비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한 10일 정도 됐고요. 담배, 식품, 주류 이쪽으로 다 뺀 상태입니다. 고객분들도 잘 인식을 하시고 잘 따라주시고 계십니다. 과거사 반성 없는 아베 정권 규탄한다. 적반하장 경제보복 당장 철회하라. 인천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경제보복이 철회될 때까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강력히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네마트, 편의점, 식자재 마트, 전통시장 등의 소매점에서 도매업과 음식점, 서비스업으로의 판매 중단 불매 운동과 그리고 유니클로, 무인양품뿐만 아니라 렉서스, 도요타 등 자동차 제품으로도 구매 중단 불매 운동을 확산해 나갈 것이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본의 경제 침략 행위에 대해 국민적 단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진보와 보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침략했던 일본과 그걸 반성을 하지 않는 일본,
또 지금 경제보복하는 일본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또한 경제와 종교, 노동계, 학계, 시민사회, 중소상인 단체들이 힘을 모아 인천 지역 범시민 불매운동 조직체를 구성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최대 11%의 캐시백을 앞세운 인천이음 결제액이 조만간 올해 목표액인 3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시백 규모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100만 원을 쓰면 최대 11만 원까지 돌려준다. 6%로 시작한 인천 이음 캐시백은 각 군구의 경쟁 속에 연수구가 한시적으로 11%까지 내놨습니다.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취지였는데 소비자 반응이 더 뜨겁습니다. 이달 2일 기준 총 가입자는 52만 명, 인천 시민 6명 중 1명이 가입한 겁니다. 발행액, 즉 충전 금액은 2,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결제액도 2천억 원을 돌파했는데 하루 평균 결제액은 72억 원에 달합니다. 발행 목표액인 3천억 원 돌파가 임박한 상황. 인천 이음 효과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선 속도 조절론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캐시백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인천 이음 캐시백은 국비 4%에 인천시가 2%를 더해 총 6%를 제공하는데 현재 속도라면 인천시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맨 처음에 3천억을 발행하기로 했는데 연말에 가니까 지금 거의 1조 6천억 정도가 발행된다는 예측을 한다 그러면 시가 지금 준비해야 될 돈이 640억인데요. 이게 사실 시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돈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력으로 가게 돼서는 이것이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될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캐시백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캐시백 제도를 활용해 순금 등을 사들이는 투기 가능성이 있고 단순히 결제 수단만 변경해 세금을 타낼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나 신용카드도 뭐든 이거 살려고 했다. 근데 뭐 이음카드 생겨가지고 이음카드로 결제해가지고 10% 캐시백 받는 거다. 그러니까 단순히 결제 수단을 변경하는 건데 뭐 이게 무슨 뭐 그것도 그런 주장도 분명히 일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야말로 세금 그냥 선집성 세금 그냥 나눠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정부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신규철 위원장은 현재 자영업 폐업률은 89.2%로 자영업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지역 선순환 경제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조 원 규모의 상품권 발행 총량을 평가를 통해 3조 원까지 발행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전문가들의 우려는 남동이음 발행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남동구는 전자상품권 남동이음 발행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형평성 문제와 재정 부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보고 여기에 쓸 예산을 복지와 기반시설 확충에 쓰기로 했는데요. 인천시와 협약 한 달 만에 입장을 번복하면서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남동구가 전자상품권인 남동이음 발행을 공식화한 건 지난 6월 18일. 인천시와 협약을 맺고 7월 1일부터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비 4%와 12% 여기에 구가 1.5%를 더해 사용자에게 총 7.5%의 캐시백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인천 이음을 인천시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우리 남동구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 남동 이음을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동구는 약속했던 7월 발행을 7월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시스템 점검과 예산 확보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했습니다. 구외에서도 형평성 문제와 재정 부담 등을 들어 남동이음 발행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보 접근성이 높고 소득과 실질적인 구매력이 있는 시민들입니다.
또한 현금 순환이 순조로운 이용자가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으며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 어르신이나 지역 화폐 미사용자, 구매력이 없는 시민들은 세금만 내고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동구는 남동이음 발행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앞서 제기된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남동이음 발행에 필요한 재원을 복지와 기반시설 확충에 배분하는 게 우선이라고 봤습니다. 남동구 관계자는 문제점이 보완되고 제도가 정비된 후 인천시와 다른 구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기로 결정했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지속 가능한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와 협약 한 달 만에 입장을 번복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영구입니다. 서구도 지역화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캐시백 혜택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7월 19일부터 월 30만 원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10%의 캐시백이 적용되지만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는 7%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구는 향후 시장 상황과 발행 목표,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캐시백 적용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동구는 최근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립소년소녀 합창단 지휘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이 여파로 목전에 둔 정기 연주회도 취소되면서 합창단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단원과 학부모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연 취소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창단한 동구 구립소년소녀 합창단. 전국을 누비며 크고 작은 상도 타고 선배들은 경험을 살려 예고 진학에도 성공했습니다. 19일에는 창단 후 처음으로 단독 정기 연주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막바지 공연 연습이 한창일 시각, 단원들은 노래하고 싶다는 피켓을 들고 구청 앞에 섰습니다. 합창단 비위 혐의로 관련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게 돼 정기 공연을 취소하게 됐다는 걸 통보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접 듣고 합창부 단원 대부분이 펑펑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고생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주셨던 걸까요? 저희에겐 합창부는 꿈입니다. 학생들이 요즘 시험 입시 때문에 많이 빠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누구도 합창부가 없어지기를 바라진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 걱정에 애가 탑니다. 아이들이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상처받은 거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정말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고 속이 상하고 아동 친화 도시라고 했는데 정말 이 상황에서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고 특히 공연을 열 하루 앞두고 문자 한 통으로 취소 통보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문자 한 통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는데요. 이건 사전 양해를 구한 적도 없고 아이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다시피 해서 정기 공연을 취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무식하고 절차 없이 행정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합창단은 공식 사과와 운영 방식 개선 등 3가지 요구안을 구청장 비서실에 전달했습니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난 12일 학부모와 간담회를 열어 공연 개최 여부를 결정해 알려주기로 했고 검토 중에 단원과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의뢰한 지휘자가 공연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데 사용 허가를 해주고 공연 지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예정대로 공연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휘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공연 진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동구는 지휘자 A씨와 전 단무장 B씨를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영구입니다. 서구 검단 지역의 정신병원 설립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최근 병상 규모를 줄여 구청에 설립 허가를 신청했는데요. 주민들은 증축을 위한 사전 단계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서구 원당동 주민 1000여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동네에 정신병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반대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병원 설립 반대 서명운동에만 주민 9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아이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병원 주변에 초등학교가 3곳이나 있는 데다 학원 밀집 지역과도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신병 환자들의 범죄 사건이 부각되면서 통학로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주변에 보면은 초등학교 3개 초등학교가 있고 중고등학교도 있고 여기 주변에 보면 이 유치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오후 같은데 애들 학교 후에 보면은 사실 어른들보다 어린아이들이 친구들이 더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는 길 또 학원 가는 길 중심 한가운데에서 정신병원이 생긴다 그래서 저희 엄마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런 가운데 해당 병원은 지난 8일 서구보건소에 정식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당초에는 186병상 규모를 계획했지만 의료진 정원 미달로 59병상으로 줄여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은 추후에 병원을 중축하기 위한 사전 단계일 뿐이라며 개원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단 처음에 허가받기가 이제 어려운 거지 증축하는 건 정말 쉽기 때문에 서류 한 장만 보내면은 간단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병원장이 이거는 꼼수밖에 생각이 안 드는 상황이고요. 병원 측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이란 설명입니다. 병원 설립 허가 이전에 의료진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 상황에 맞춰 병상 규모를 축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범죄 발생 우려 역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일 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키라고 하는 그 법령을 지키기 위해서 저 혼자서 59병상으로 개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저도 더 이상 운영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정신과 병원이 여기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그런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범죄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든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서구는 18일로 예정됐던 의료기관 개설 허가 결정을 일단 연기한 상태입니다. 허가에 필요한 추가 사항을 검토한 뒤 8월 2일 전까진 설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남동구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여야 의원의 입장차 속에 부결됐습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인천시 조례와 겹치고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표결로 이어지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퇴장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남동구의회가 입법 예고한 남동구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구청장은 근로자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위원회와 전담기관을 설치해 근로자 권익보호에 나선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여야 의원들의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성민 의원은 지난 6월 인천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와 많은 부분이 겹치고 구청과 복지관이 이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 조례를 토시만 조금 바꿨을 뿐 차별성도 없을 뿐더러 인천시와 남동구 각 지자체의 역할과 업무 분담에 대한 경계도 모호합니다. 또한 남동구에서도 근로자를 위해 생활임금 적용, 노동단체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는 남동구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유한국당 심동섭 의원은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남동 산단의 경우 근로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이미 다른 지자체에선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는 반론입니다. 5인 미만 업체가 60% 이상입니다. 어느 산업단지에 이런 열악한 산업단지가 있겠습니까? 이 지자체 조례를 남동구의회에서만 지금 만든 게 아닙니다. 23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해서 특히 5인 미만 업체의 근로자로서 일하는 남동공단 근로자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넓은 아량과 기지로 원한 대로 여야 입장차 속에 표결에 붙여지자 자유한국당 소속 7명 의원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만 투표에 참여했고 모두 반대표를 던져 조례안은 부결됐습니다. 한편 남동구의회는 이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또 집행부가 제출한 2회 추경안 8,865억 원 중
39억 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연구입니다. 한 주간 인천시 소식을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스타트업 파크 공모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공모 사업에서 최종 선정됐다고요? 네네. 혁신 창업과 기업 성장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역점적으로 그리고 처음 추진하는 선도 사업인 스마트업 파크 공모 사업에 인천시가 유치 지역으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네,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네네. 추진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 사업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네. 스타트업 파크 공모 사업은 개방형 혁신 창업의 생태계 조성을 주도하는 메카 플랫폼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공모를 시작한 이 사업에는 무려 14개 지자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는데요.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테크노파크와의 협업을 통해 공모 컨셉 선정과 제안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최종 선정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14개의 지자체가 경쟁을 해서 뚫은 거면 대단한 경쟁을 네네. 뚫은 것 같고요. 예예. 정부의 어떤 지원이 많이 있습니까? 이거를 경쟁을 치열하게 벌인 거 보면? 예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공모 사업에 전국 14개 지자체가 참여할 만큼 경쟁과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비 121억 원이라는 유형의 지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형 창업 생태계 조성을 이끄는 도시라는 선도적 지위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수천억 또는 수조 원의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인천이 선정된 사업 타이틀을 보니까 네네. 조금 낯설어요. 스타트업 네네. 벤처폴리스 품. 네네. 약간 발음도 좀 어렵거든요. 네네. 이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인천시가 제안에 선정된 사업의 이름은 바로 스타트업 벤처 폴리스 폼인데요. 민간의 역량과 자원을 융합해 글로벌 혁신 창업, 실증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스마트시티와 바이오헬스, 마이스 등 인천의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창업자들이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공간과 플랫폼을 제공하고 또 사업화도 제공해서 창업자들이 스타트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업지가 보니까 송도 투마로우시티예요. 네네. 이곳이 선정된 위치를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업 대상자인 송도 투마로우시티 인근 반경 10km 내에는요, 15개의 국제기구와 또 25개소의 창업 기업과 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또 24개소의 산학연 협력기관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또한 송도 바이오밸리와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도 인근에 조성될 예정으로 이곳이야말로 지속적인 확장성과 또 특화산업과의 폭발적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요 보도자료를 보니까 투마로우시티를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나하나 딱 갖추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스타트업 파크는 스타트업 타워와 또 네트워킹 타워, 실증 타워, 오픈 스퀘어 등으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31개 협업 기관 중에 13개 기관이 네트워킹 타워에 입주해서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과 실증을 도와서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육성하고요. 또 사업화와 해외 진출에도 협업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 인천시는 공공기관 주도로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대개의 그 보육센터와는 달리 민간의 협업과 또 지속 가능한 지원을 통해서 유망 스타트업 투자가 원스톱으로 진행되고 또 조성된 인프라를 통해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전 창업 교육 또 전문 멘토링 지원 등도 맞춤형으로 운영해서 완벽하게 프로그램을 갖춰갈 계획입니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주간 요관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